지금 신년 특별 사면 결과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도 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이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연말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오늘 전격 사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격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 정부의 발표,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본인이 반성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였고,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 일반 논의긴 합니다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여전히 저는 그 논리를 견지한다 하더라도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년 9개월 됐잖아요. 그리고 올 연초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을 얘기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진영 정치라는 것, 진영 논리가 대단히 강한 정치인데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지금도 광화문에 보면은 박근혜 사면, 뭐 석방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반성 사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얘기만 가지고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한계가 있다. 대선이 더 다가올수록 문재인 정부가 사면하는데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선거를 의식해서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 통합이라는 면도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건강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또 시기가 많이 됐잖아요. 4년 9개월 시기가.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판단이라고 보고 저는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건 원칙론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런 결정한 건 저는 뭐 잘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 법무부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료 기록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게 형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한 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이 발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 정부는 사면에 관련된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동의가 없다.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논리가 빈약하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거기다 대놓고 국민적 동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국민적 동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고도의 판단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그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혹시 뭐 한명숙, 이석기에 대한 것을 끼워넣기 식으로 사면하는 게 아닌가. 나는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한 달 전에 발표했을 때는 절대로 사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면을 하러 갔나 보니까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거. 물론 이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다만 이 결정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에 일종의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나름대로 잘못된 판단일 거다. 절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가 이 신년 특별 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란 단어를 썼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이라고 밝히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를 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청와대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이유들이에요. 왜 그럼 박근혜만 사면하느냐? 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사면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본인의 사과나 반성을 이유로 계속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87세까지 놔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청와대 발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3월 달에 더 못합니다, 내년 가서. 그야말로 이제 표계산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양대 진영에서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고 전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상당히 문 대통령의 입장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이 대변인의 브리핑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뭐 도식적이죠. 몇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서로 다투기보다는 정말 서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힘을 합칠 거다. 그럼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편가르기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부는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일종의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념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를 편가르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다투기보다는 새로운 생활에서 담대하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국민들 마음속에서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왜 한 사람만 사면시키고 다른 사람은 사면을 안 시키나요? 그 뜻이 그렇게 맞다고 한다면 둘 다 사면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지 한쪽은 아무리 뭐 4년 9개월이 됐기 때문에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사면시켜주고 아닌 사람은 사면 안 시켜준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메시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면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하튼 임기 말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정부가 그리고 이제 진짜 대통합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훨씬 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임기 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계속 국민이란 말들이 나오고 국민 통합, 국민 공감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는 좀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제가 못 봤는데 이 박근혜 사면에 관련된 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게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갈라진 이제 진영 대결 논리가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사면 안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죄목은 다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들 일부에서는 그럼 이명박은 왜 안 하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이제 국무총리는 이제 복권을 시키는 거고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이제 형 집행 정도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연말이 돼서 이렇게 자꾸 이제 포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통합과 포용은 다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대선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대선이 지금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선이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의혹들이. 네. 의혹들이 덮어져 가지고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사과 반성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상대를 용서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때 그래야 용서와 화해도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통합이 되는 것이고 포용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뭐 사면 하나 한다고 해서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이제 곧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할 것 같나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모두 다 그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예. 뭐 특별하게 뭐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뭐 송영길 지금 대표도 보면은 사면에 관련돼서 뭐 대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어떠한 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 과정 속에서의 나름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일관성이라든지 또 아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돼야 되는데 이거 12월 6일 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뭐 절대로 없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한 달도 안 되고서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은 아무리 결정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은 이 사면을 해야 되고 사면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도 얘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통합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묻고 싶어요.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네. 이재명 후보는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반성도 안 한 사람을 왜 사면시키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다만 이게 혹시 이낙연 후보와 전 대표와 만난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둘이 만나서 원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월 1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 사면론을 제시하면서 엄청나게 후폭풍에 시달렸어서 네. 이걸 어디 고리를 풀 수 있는 그거를 서로 조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하튼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다른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도록 특히 대선 과정 속에서 다른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할 필요는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에 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분명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지금 자꾸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다소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다고 한 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최장수 총리로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과 관련돼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이 복권이 됐습니다. 지금 형 집행이 완료되고 이 만기 출소한 상태인데요. 이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수 전 총리가 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었죠.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 사건도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복권이 된 거죠. 한명수 전 총리의 경우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다 한 건데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왜 사면 없을까 이런 얘기도 또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 부회장이나 현재 부회장이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 형평성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글쎄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박근혜 사면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도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평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전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했던 거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 단서를 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 정권 차원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 그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이번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물타기다 네. 이런 언급을 네. 오늘 아침에 했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못한 거라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그럼 한명수 그 전 총리가 반성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뒤집으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복권시켜 줄 수 있다? 그럼 어떤 논리로 복권이 가능한 거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석기 같은 경우 문제는 그 내란 음모랑 관련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성해야 된다. 나름대로 어떠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제 하더라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있어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그 기준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게끔 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이게 뭐 혹시 한명수 전 총리하고 이석기 가석방에 끼워넣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한명수 전 총리가 반성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네. 여부는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본인이 생각한 적이 없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명수 총리가 사과한 적이 있나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명수 전 총리도 사면 복권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른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반성 안 하냐, 왜 그 사과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명수 씨 같은 경우는 전 총리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만기 출소를 1년 앞두고 오늘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납니다. 뭐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도 지금 내란 음모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념적 대결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과거에 분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쿠데타라든지 권위주의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내란 사건이 된 건데 더 이상 이념적인 문제도 이제 화합할 때가 좀 됐어요. 우리 사회가 이건 뭐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논리를 갖다 대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정말로 말로만 통합을 할 게 아니고 조금씩 행동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지금 뭐 양대 정당의 후보들도 다 통합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 제도의 혁파라든지 권력 구조의 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승자 독식의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어쨌든 간 이념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석기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만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양대 정당이나 양대 진영에서 다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잡음이. 안철수 전 대표 당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진영 정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일이 상대방 정당이나 상대 정당의 행동을 일일이 다 토를 달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따지고 관점에 따라서 보면 전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도 갈리고 있어요. 다 판단이 각자 자유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한명수 전 총리 본인은 그런 일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률적인 부분과 또 일반 유권자나 주권자들,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일일이 따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연말 연시 사면 전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앞으로 정치권에는 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요. 음모론적 시각이라든지 전략적 시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구속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측 간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가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이럴 경우는 보이지 않게 보수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한다고 한다면 결국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강성 친문 세력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잠재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아마 나름대로 숙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쟁점은 내년 3월 9일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런 사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 내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 3% 아주 작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뭐 5%의 지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세력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핵심 보수층에서의 지지층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보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분명히 힘을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더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제 이 사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 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김재원 최고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환영한다고 그랬다며요. 네, 정무수석이었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환영한다고 얘기했고 네. 상반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친문 세력 등 민주당에서도 그렇다면 반대 목소리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입장을 낼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유권자들도 그렇고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국민들의 생각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원래 정당이라는 게 파티 아닙니까, 파티. 파티가 파트, 부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글쎄 강성 친문 세력들도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부에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연초하고 연말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워낙 올해 지금 이제 양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너무 이 대결 정치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대선 과정이라는 게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이견을 서로 이제 화합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선은 갈등이 더 증폭되고 이념도 갈라지고 이런 대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반대할 명분이 약해요, 일단. 그래서 전 친문 세력들의 그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찬성을 하되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면이.
그런 예측을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거죠.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제 석방함으로써 보수가 분열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이 어쨌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이걸 다시 정치 논리에 의해서 현재 야당 후보가 윤석열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당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유를 대고 단서를 달고 꼬투리를 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그 당시에 그 검찰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했던 것이고 그때 또 지지를 받았잖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마 지적이 나올 법도 해요. 네.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모든 게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인 고려 안 할 리가 없죠. 정치적 고려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같은 목소리를 내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사면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네. 그래서 내년 뭐 3.1절 때 사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그건 대선이랑 너무 가깝지 않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을 하겠다고 결정을 갑자기 낸 건데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한다는 거는 뭐 시기상으로 너무 대선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는 결국은 이제 연말에 사면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다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청와대 말대로 말은 뭐 대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통합에 대한 명분을 갖겠다는 부분들을 하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정부 포함해서 이거를 뭔가 좀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매일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냐, 오미크론이 어떻게 됐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슈를 좀 전환하고 싶은 것도 믿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마음의 빚은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면 복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더 작동됐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여하튼 간에 이번에 이왕했으면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 다 포함해가지고 했었으면은 그런 오해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최 교수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 찬성이 44%, 반대가 48%를 오차 범위 내에 있었어요. 근데 올 1월 같은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33%, 반대가 54%로 차이가 컸거든요. 이게 좁혀졌고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국민 여론이 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연초와 지금의 분위기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론도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사면에 대해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에요. 반성 사과 안 한다라는 거, 법 앞에 평등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대결 구도가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사면할 때 됐다. 그러니까 좀 시체말로 고만 가둬둬라 이제. 4년 9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감돼도 가장 오래 지금 수감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여론들, 그런 생각들이 작용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바뀐 거라고 보고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는데도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국민들의 여론, 이 특별 사면에 대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말 일관된 거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감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조금 추론해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 상당한 분들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친이 친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차별화 부분들을 좀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지금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적폐청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트럼프는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여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또 감옥 간다. 이런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 후진성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선진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무엇이 진정 대통합이고 포용이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사고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